각종 농작물 재배법과 이와 관련된 꿀팁 그리고 소소한 일상 힐링 장면과 마음을 나누는 영상을 공유하고 있는 하늘 땅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알타리 발화 잘 되는 것은 물론 힘 안 들이고 쉽게 파종하는 꿀팁을 알려드릴까 하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요. 아시죠? 기본이 잘 만들어져 있어야 바라는 효과의 결과가 좋다는 것을요. 그것은 심은 밭 만들기입니다. 하늘 땅의 감자밭 만들기와 무밭 만들기 등에서 설명드렸는데 지금이라도 밭 만들기 궁금하시다면 얼른 저의 밭 만들기 영상 보신 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셨으면 합니다. 보셨으리라 생각하고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순서는요. 파종 시기, 씨앗 선정, 파종 간격 그리고 파종법과 파종할 구덩이 뚫는 도구 그리고 흙덮기 더하여 이와 관련된 꿀팁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파종 시기가 궁금하시겠죠? 그 시기는요. 알타리는 보통 60일을 키워서 김치를 담그어 먹는데 여러분들께서 각자 김치 하시거나 하는 날짜를 역순으로 계산해서 파종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누나들과 같이 새집 분량을 김장을 하기 때문에 좀 힘이 들고 해서 약간의 시차를 두고 하려고 보통 11월 초에 알타리 김치를 담그려고 계획하고 있으니까 역순으로 하면 8월 말이나 9월 초에 파종하면 되겠지요? 그래서 8월 30일 날 파종했습니다. 두 번째 씨앗 선정을 하셔야 할 텐데요. 예전부터 심어오던 무호 밑부분이 뭉툭한 품종과 일반 무호처럼 끝이 뾰족한 품종이 있는데 저는 예전처럼 밑이 뭉툭한 알타리를 심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두 품종의 차이점을 말씀드리자면요. 옛 품종은 아작아작한 식감이 있어서 좋은데요. 단점은 수확 시기가 좀 늦으면 밑둥이 열십자로 갈라지거나 무호 속에 심지가 박히는 경우가 있고요. 반면에 신품종은 아삭한 식감은 떨어지지만 좀 늦게 수확해도 갈라지는 현상이 없고요. 좀 크면 동치미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므로 여러분 각자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파종하는 간격은요. 앞뒤 간격은 약 20cm 내외 정도 하고요. 옆 간격은 전뿌림은 약 10cm 내외의 간격이 적당합니다. 다만 줄뿌림을 하실 경우에는 씨앗 한 개의 간격이 보통 1-2cm 간격으로 파종하시는 것이 적당할 것입니다. 네 번째, 이제 파종하는 순서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파종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전뿌림을 주로 합니다만 골을 켜서 줄뿌림으로 파종하는 법도 있습니다. 전뿌림은 파종 후에 약 3개 정도 남기고 소금을 해주는데 줄뿌림은 한 줄로 심기에 발화 분량이 있을 때에 그 개수가 적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는 반면에 북주기가 편리하다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이 또한 어떤 선택을 하시던 발화에는 차이가 없으니까 각자 편하신 대로 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영상으로 보여드리고자 두 가지 파종법을 하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발화율 100%가 되는 비법을 말씀드려야겠네요. 그 비법? 아주 간단합니다. 즉, 비법이라기보다는 파종하는 간단 원리 하나만 알고 있으시면
발화율 100%는 당연하답니다. 저희 이전 영상에서도 여러 번 소개해드렸는데요. 씨앗 파종하고 흙을 덮는데 파종 깊이가 조금 깊을 때나 또는 약간 얕을 때에도 무조건 씨앗 두께의 1에서 3배로 덮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른 그 어떤 작물의 파종에서도 적용되는 불변의 법칙이니까 꼭 기억해두세요. 이것 한 가지만 아셔도 농작물 재배에 대한 박사 소리 들으실 겁니다. 정말 알아둘 만한 상식 아닌가요? 그럼 하늘땅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여기에서 꿀팁 서비스 알려드립니다. 파종을 하였으면 흙을 덮어야 하는데요. 저 하늘땅은 모든 씨앗을 파종한 후 이 도구를 쓰는데요. 그것은 이전에도 소개드렸던 만능 빗자루 공법 되겠습니다. 이것을 쓰니까 흙 덮기 속도도 빠르고 허리를 덜 굽히니까 힘도 훨씬 덜 들더라고요. 이 방법을 쓰시는데 가장 중요한 주의점은요. 파종 구멍 깊이에 상관없이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무조건 꼭 씨앗 두께, 꼭 1에서 3배 사이로 덮이게끔 빗자루로 흙을 쓸어 덮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의 경험을 말씀드린다면 힘 안 들이고 살살 쓸어서 덮으면 거의 씨앗의 1에서 3배가 덮이더라고요. 처음으로 시도하시는 분들께서는 씨앗에 흙을 덮으실 때의 씨앗에 덮이는 흙을 잘 보시면서 빗자루로 쓸어 덮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부터 저의 영상처럼 잘 하실 수 있으신가요? 조금 진행하시다 보면 경험치가 늘어서 잘하시리라 확신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이제 파종을 하셨으니까 발화 조건에 필요한 수분, 그러니까 파종 후에 물 주기를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물뿌리개로 주는데 물을 주면 수분 보충은 물론 씨앗을 눌러주면서 씨앗이 흙에 눌림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므로 발화에 아주 긍정적입니다. 옛날 방식은 이렇습니다. 파종할 구덩이를 손이나 발바닥을 이용해 구덩이를 만드는데 바닥이 눌려 있겠지요? 이 바닥 위에 씨앗을 파종하고 그런 다음에 흙을 덮고서 손으로 두드려서 씨앗과 흙을 밀착시키는 파종법이었는데요. 하늘땅의 파종법은 그냥 도구로 구덩이를 만들고 씨앗을 넣고 빗자루로 덮은 다음에 물을 주는 과정으로 하고 있는데요. 차이점 아시겠죠? 과정이 힘도 덜 들고 빠르고 한 것을요. 씨앗이 발화된 영상에서도 아시겠지만 조금의 거짓과 속김도 없이 발화율 100% 되는 것 보이시죠? 좋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발화가 안 되어서 재차 파종하시면서 저에게 문의해 오셔서 잠깐 씨앗 발화에 관한 공부를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불량 발화 문제인데요. 간단 요약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씨앗 파종할 밭에 과다시비 또는 거름이 몰려있을 경우. 두 번째, 씨앗에 흙이 너무 많이 덮였을 때. 세 번째, 수분의 불충분. 네 번째, 적정 발화 온도가 아닐 경우. 다섯 번째, 기타 조류나 짐승 등에 의한 손실. 여섯 번째, 너무 오래된 씨앗 파종 등에 의해서 발화가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알아두셨으면 합니다. 다시 파종 순서를 말씀드리자면요. 씨앗 파종 후에 최후에 이용하는 저의 최애 도구인 차광망을 덮으면 이제 발화가 되는 날 기간 약 3에서 4일 정도 기다리시면 싹이 예쁘게 올라올 겁니다. 여기에서 차광망의 효과를 말씀드리자면요. 첫째, 보온 보습 효과. 둘째, 조류에 의한 손실 방지. 셋째, 파종 후 심한 비가 내렸을 경우 토양 유실 예방. 저 같은 경우에는요. 주위에 들고양이들이 많은데요.
그 고양이들이 흙이 부드러우니까 화장실 용도로 사용하고 파종 후 덮은 흙을 헤집어 놓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 파종 씨앗의 손실도 방지해 주거든요. 그 어떤 작물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파종 후에 이 망을 꼭 사용해 보세요. 파종 후 신경이 훨씬 덜 쓰여진답니다. 지금까지 알타리 파종법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참고가 되셨나요? 참, 하늘땅심.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하셨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늘땅이었습니다.